젊었을 땐요, 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모임이에요. A 동호회에 다니다가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야, 너는 말 많고 기분 나빠하니까 내년부터 나오지 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보면은 과잉행동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잉행동이 있으면서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나 또 외향적인 아이가 머리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옆에서 보기엔 리더십 같아요. 사회성이 좋아. 근데 보통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요,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성이 좋단 말이 넌 맨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어렸을 땐 똑같은 거를 칭찬하고 중학교 때부터 야단치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잉 행동이 과잉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남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말하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과잉 행동이 있는데 겁이 되게 많아요.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도 있어요. 걔네들은 집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달라요. 선택적 항구증은 밖에 나가면 애들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향적이지만 과잉 행동이 있고 과잉 언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짝이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을 무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여기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가 뭔가 하면은 4명이나 5명 모여있는데 한 애를 놀리기 시작해요. 놀림받는 사람은 무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웃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들떠서 계속 놀려요. 그러다가 놀림받는 사람이 그만하고 화를 내든지 나머지 사람들이 좀 멈추고 서세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놀려요. 이렇게 과잉 언어가 있고 충동적이고 눈치도 없지만요,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나중에 미안하다 그래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착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싫으면 미리 얘기를 해. 너도 같이 웃었잖아. 그 웃은 거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웃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파탄되지요. 당연히 신뢰도는 떨어지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말 많아도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사 안 다니게 돼요. 그럼 그만큼 쓸데없이 말 많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지요. 젊었을 땐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피하잖아요. 쫓아다니는 게 모임이에요. 동문회 갔는데 동문회에서 야, 너는 말 많고 기분 나빠하니까 내년부터 나오지 마. 안 하잖아요. 그래도 들어줄 분들이 있는데 동문들이 점점 아파지고 서너 명 남게 되잖아요. 나한테만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동호회예요. 왜냐하면은 A 동호회에 다니다가 거기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B 동호회에 가고 C 동호회에 가고 D 동호회에 가면 되는데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제한되거든요. 또 젊었을 때는 채팅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나 젊어서는 비호감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데 나는 누군가랑 어쨌든 말을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그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도 또 심심한 게 되지요. 근데 심심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태로 이어져서 굉장한 고통을 줘요. 우리들은 다 남이랑 얘기했을 때 2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자기 힘든 거를 얘기해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를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상호 교통이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정보를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 다 공부하고 학원 갔다 집에 오니까요,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유튜브 보고 똑같은 거 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게 없고 나의 경험이 제한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의 현재라든가 나의 생활이라든가 나의 실수로 남을 웃기게 하는 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점점 나의 과거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선재의 너는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과거의 훌륭한 너에 대해만 얘기하고 있으니 자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분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계속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데요, 자랑스러운 과거만 얘기하게 되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지요. 돈을 자랑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기당하죠.
우리 얼마 전에 진짜 이거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도둑들이 어떤 집에 가서 현금을 털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현금이 있는지만 알아봤나 했더니 고급 외제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대요. 그러면 또 그 고급 외제차는 어디서 알아냈나 했더니요. 유흥업소에 와서 현금 내모도 돈 많이 쓰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차에다가 달았더래요. 결국 돈 자랑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 최악으로 도둑을 당하게 되지요. 내가 우리 집에 돈 많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요. 남들은 우리 집에 돈 많은 줄 몰라요. 도둑 안 당해요. 또 농담이다 진짜인데요. 사기대 당하게 되지요. 자꾸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돈도 많고 옛날에 훌륭하다고 얘기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누군가 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지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일을 맡기게 되거든요. 일을 맡기게 됐더니 나한테 돈을 불려줘요. 그러다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자식들한테 너무 자랑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자식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잖아요. 너 유산 안 물려줄 거야 이러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유산 안 물려줄 수 있어요? 남한테 다 주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 다 가게 되는데요. 자식하고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되지요. 근데 자식이 여럿인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식끼리 싸워요. 돈 받으려고.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차이가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특별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발견한 게 없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발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워져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 순간부터는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나하고는 적당히 친해요. 그러나 아직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아끼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까워져서 그 사람이 툭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자기 애보다 동물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생각하는 거죠. 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사생활을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것도 생기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상회할 만큼 아직 저 사람이 좋아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과 존중이 식게 되면은 여태까지 다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왠지 껄끄럽게 위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몰랐으면 올라올 것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법에 저촉이 되는 거를 갖다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노상방뇨를 했건 길을 가다가 침을 뱉건 쓰레기를 버리건 우리는 누구나 법을 어기게 되는 게 있지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항상 법을 어긴 거에 준해서 비난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륜, 남의 돈 떼먹은 거. 또 법을 어기진 않더라도 그냥 내가 누구한테 때렸는데 누가 넘어가 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우리의 마음속의 불법 행위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비도덕적이야 는 얘기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그거를 협박도 받고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건 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어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마음의 명분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야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나에 대한 어떤 잘못으로 그 사람한테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넌 딴 사람한테 더한 짓도 했잖아. 옛날에 남의 물건도 훔친 놈이 뭐 내가 동업하다가 너한테 돈 이거 조금 내가 숨긴 거 갖고 날 무슨 횡령이라고 네가 따져? 너 사기도 쳤다며?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안 하면 돼요. 왜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하는 순간 그냥 찾아와요. 너무 제가 나쁜 것만 봐서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요.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백할까 안 할까 하기 전에요. 미리 들키게 돼요. 보통 휴대폰 카톡에서 다 들키게 돼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남겨놓은 바람핀 상대와의 동영상에서 보통 들키게 돼요. 또 두 번째는 고백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난 진짜 고백할 생각이 없었는데 찾아와요. 또 그게 나의 치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나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인간은 말을 안 하면 힘들거든요. 누구한테라도 이걸 한번 얘기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거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요. 부모가 이렇게 이혼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혼한 거 우리 애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전 얘기해요. 어머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어차피 애가 알고 있는데 얘야,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해서 서로 안 보기로 했어라고 얘기해주면은 걔가 더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지요. 어머님, 나중에 걔가 엄마 아빠 이혼한 거 맞아 하더라도요, 한 번은 그냥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도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이 아파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해주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쪽이 좋아요. 왜냐하게 되면 내가 아직 그거를 갈등하고 있다는 거는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후폭풍이건 그 얘기를 하게임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죄책감이건 내가 감당할 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때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나는 그거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감당하게 되게 되잖아요. 혹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나는 알 수 없게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내가 지금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억지로 얘기하나, 감당할 수 없는데 남에 의해서 들키게 되나, 결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남이 알면은 절대로 안 될 거를 지금 내가 미리 억지로 당겨서 얘기했다 한들 상대방이 그래도 네가 들키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서 진짜 고맙다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얘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들으시면은 최명기 진짜 나쁜 새끼야,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어라고 억울해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얘기 오면 그래요. 그거를 미리 얘기했어야지. 그거를 미리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전 얘기해요. 그러나 또 똑같은 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올바를까요 아닐까요 하게 되면 또 그분한테는 얘기하게 돼요. 가급적 준비가 될 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표리부동한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 말이 없으면은 일단 자꾸 오해해요. 자존감이 낮다, 불안하다. 엄마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말 없는 애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요, 말 안 하잖아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요. 나중에 시험 잘 보는 애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이 없어도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요, 우연히 부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그러면은 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애가 있는데요,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나 오히려 자르지 않고 웃으면서 잘 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똑같이 말이 없더라도요, 항상 말을 하나 안 하나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막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요. 무슨 부탁을 해도 싫은데? 그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심심하니까 계속 말을 하고 쫓아다니니까 주위에 사람은 있지요. 항상 웃으세요. 무슨 말 하거나 웃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다 날 좋아하는 줄 알아요. 부탁하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나 엄청나게 위험한 게 아니면요,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꼭 끝에는 그 사람이 말을 끝내게 해주시고요. 그래, 네가 맞아 해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네가 맞아 해주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자하고 만날 땐 또 다 네가 맞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에 와서 따져요. 뭐 제가 그러는데 너 제가 맞다 그러면 그럼 또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때 제가 틀리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될까 봐, 혹은 겁이 나서 그랬어, 진짜 미안해, 이러면 돼요.